안녕하십니까. 박남규의 특별한 방송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2018년 1월 12일 금요일마 11개의 경주가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이번 주부터는 뭐 정상적으로 부산, 제주, 서울 다 정상적인 경마가 시행이 됩니다. 따라서 오늘은 부산 경마 11개의 경주가 편성이 되어 있고요. 뭐 월초 경마의 성격을 좀 띠고 있긴 합니다만 또 뭐 물론 이제 우열이 드러난 경주도 있어요. 그렇지만 또 곳곳에 또 재밌는 마필들이 또 많이 좀 포진하고 있기 때문에 느낌 좋습니다. 이번 주 좋은 결과로 이어지지 않을까 기대가 되고 있고요. 지난주 경마는 뭐 월초 경마지만 전반적으로 뭐 서울도 그렇고 부산도 그렇고 조금 고배당이 좀 많이 연출이 됐던 그런 경마일이죠. 제가 금요일날 13경주 요거 추천 경주로 가져갔었던 그런 경주인데요. 다이내믹 탱크의 터프 컨트리 39배짜리를 적중해 냈고, 또 일요일날 4경주, 부산교토 4경주에서는 담양태양의 무적비카, 요거는 57.1배가 나왔습니다. 뭐 중고배당 제대로 적중해 냈고, 뭐 터프 컨트리나 무적비카는 제가 방송에서 다 복병이라고 언급을 해드렸던 그런 마필들이죠. 역시 선전으로 이어졌기 때문에 기쁨은 좀 2배다 이렇게 말씀드리겠고, 뭐 이번 주 또 준비도 잘하고 나온 만큼 좋은 결과로 이어질 것으로 기대가 되고 있고요. 오늘 추천 경주는 2경주, 8경주 그리고 마지막 11경주가 추천 경주입니다. 많은 관심과 성원 당부드리면서 1경주부터 진행을 하겠습니다. 국산마 6군의 1300m 경주입니다. 4번마 파이어포인트 중심으로 배드판이 돌아가요. 선행이 가능한 3번마 페스트 어웨이, 안쪽에 2번마 BK 마스터, 또 5번마 흑설공주, 6번마 트럼펫 메이저. 이 4번마 파이어포인트 같은 경우는 뭐 기본 잠재력이 그렇게 엄청난 마필은 아니에요. 저는 뭐 이렇게 발진의 여지를 이렇게 높이 보지는 않는 그런 마필인데 1300이라는 경주월이 또 편성을 감안해 본다면 뭐 파이어포인트는 그래도 무시는 못하는 그런 전력이죠. 따라서 1300이라는 점에서는 파이어포인트가 그나마 뭐 입상이 가능한 그런 전력이고, 관심 마필은 5번마 흑설공주예요. 흑설공주 같은 경우는 지난 11월 17일 날 상당히 인상적인 끝걸음을 보여주면서 가능성 있는 걸음을 뭐 충분히 보여줬던 마필인데, 지난번에는 발주도 매끄럽지 못하면서 또 외곽을 돌면서 뭐 제대로 경주를 풀어나가지 못했던 좀 아쉬움이 있습니다. 따라서 이번 경주는 뭐 편성 자체가 워낙 약하기 때문에 충분히 흑설공주가 선의권에서 여유있게 따라가는 그런 전개죠. 페스터웨이가 선행을 가고 흑설공주가 바로 붙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요. 뭐 4번마 파이어포인트는 워낙에 힘으로 뛰는 그런 마필이기 때문에 원래 스타트가 이렇게 매끄러운 그런 마필은 아닙니다. 뭐 발주 연습을 많이 하고 또 뭐 했다고 해서 앞에 갖다 붙일 수 있는 그런 마필이 아니기 때문에 전개적인 메리트도 흑설공주가 쥐고 있다는 점에서는 뭐 직전 경주 아쉬움을 충분히 만회를 해주지 않을까 기대가 되는 마필입니다. 따라서 이번 경주 가장 관심이 가는 마필은 5번마 흑설공주다 이렇게 정리하겠습니다. 이경주 국산마 6군 1300m 경주입니다. 역시 1300 경주 거리가 또 포인트로 작용할 수밖에 없는 그런 레이스죠. 제가 이번 경주 오늘 첫 번째 추천 경주로 선정을 했는데요. 뭐 아주 큰 배당을 노리고 가는 그런 레이스는 아니에요. 그렇지만 이거 아주 재밌습니다. 6번마 그레이트록 중심으로 배드판이 돌아가죠. 3번 우승텐이 뭐 강력한 대기를 형성할 테고요. 그 밖에 2번 셔플러너, 또 5번마 아이스레그, 외곽에 7번 인터셉터 이런 마필이 팔리는데, 이 그레이트록은 인정하고 갑니다. 기본기가 뭐 다른 마필보다 한 수 위의 기량을 지니고 있는 마필이에요. 데뷔전에서 비록 뭐 많은 인기에도 불구하고 사차게 머물긴 했습니다만 뭐 직전 경주 뛰고 나서 또 거래의 변화가 많이 일어난 그런 마필이기 때문에 그레이트록은 뭐 무난하게 이 편성에서는, 그리고 두 번째 경주라는 점에서는 입상을 차지해 줄 것으로 기대가 되고, 대기로 팔리는 3번 우승태는 요건 빼고 합니다. 지난번에 3착을 차지했어요. 뭐 비인기 마필이었는데 깜짝 3착인데 물론 이번 경주가 편성이 강하지 않고 지난번에 1300에서의 그 정도의 전력을 발휘해줬다는 것은 뭐 나쁘진 않아요. 그렇지만 이 우승탱이라는 마필은 일단 혈통적 기대치가
높지 않은 일차적인 문제점을 가지고 있고, 또 지난번 경주를 보면 뭐 시령 일간 정말 그보다 잘 탈 수가 없었어요. 최적의 전개 끝에 스타트와 동시에 결승선 통과할 때까지 계속해서 펜스에 붙여서 정말 기가 막히게 레이스를 풀어나갔던 그런 마필입니다. 따라서 이런 마필을 믿고 대끼리 승부를 할 수 있는 그런 상이 아니죠. 따라서 이번 경기는 뭐 출전 두수도 7도 단촐한 그런 상이기 때문에 대끼로 팔리는 우승텐을 빼고 6번마 그레이트 록을 놓고 할 겁니다. 요거 때리기 받치기 딱 두 방으로 짭짤한 배당을 제대로 적중해낼 수 있는 그런 경기인 만큼 뭐 충분히 적중도 그렇고 배당에 대한 메리트도 넘쳐나는 경주다. 따라서 오늘 첫 번째 추천 경주로 선정을 했습니다. 3경주 국산마 육군 1000m 레이스입니다. 1번마 미스탱크 중심으로 배당하도록 합니다. 데뷔전을 갖는 4번마 빅풋, 5번마 신개벽, 여기에 6번마 위니윙, 3번마 에이프럴스타 이런 마필이 팔리는데요. 미스탱크 같은 경우는 1번 게이트에서 액면은 선행이에요. 뭐 게이트 이탈은 굉장히 빠른 마필입니다. 근데 문제는 미스탱크가 게이트 이탈 자체는 빠릅니다만 그렇게 능력적인 측면에서는 그렇게 센 마필은 아닙니다. 데뷔전을 갖는 4번 빅풋이나 5번 신개벽도 스타트 능력을 다 가지고 있는 스피드형 경주 마필들이에요. 따라서 1번 미스탱크가 선행을 가긴 가겠죠. 그렇지만 빅풋이나 신개벽도 빠르게 선두권 공략에 나설 것으로 지금 예상이 되고 있기 때문에 뒷심이 그렇게 좋지 못한 1번 미스탱크가 그 압박을 견뎌낼 수 있냐, 아니면 중간에 뭐 빅풋이나 신개벽이 넘어갈 수도 있어요. 따라서 1번 미스탱크 선행이고 1번 게이트라고 해서 너무 능력에 비해서 좀 많이 팔리는 부분은 좀 경계를 해야 되지 않나 보이지고, 4번 빅풋이나 5번 신개벽도 능력 마필입니다. 사이즈는 미스탱크랑 좀 차원이 다른 마필들이에요. 따라서 뭐 경주 경험적인 측면에서는 데뷔전에는 부담이 있긴 합니다만 뭐 4번, 5번의 동반 입상도 충분히 가능한 그런 상황이고, 6번마 위닝도 지난 데뷔전 때 뭐 이렇다 할 전력을 보여주지 못했는데 지난번에 뛰고 나서 걸음의 변화가 좀 많이 일어났어요. 이 마필도 혈통적 기대치는 가지고 있는 마필입니다. 따라서 지난 데뷔전의 액면이 다는 아닌 그런 마필이고, 오히려 15주 공부를 거치면서 힘도 좀 차가고 있는 그런 조건이기 때문에 6번마 위닝 윙의 이변 가능성까지 열려 있는 그런 레이스입니다. 따라서 뭐 배당판에 1번 미스탱크를 중심으로 해서 4번, 5번, 6번, 3번 이런 마필이 팔리겠습니다만 1번만 미스탱크도 장담을 할 수 없는 레이스다. 이게 의외로 미스탱크가 빠지면서 짭짤한 중고배당도 나올 수 있는 그런 레이스예요. 너무 쉽게 볼 수 있는 레이스가 아닙니다. 데뷔전을 갖는 일단 4번, 5번 능력 마필들이기 때문에 동반 입상도 가능한 레이스다. 이렇게 정리하겠습니다. 4경주 국산마 육군 1000m 레이스입니다. 이번 경기는 7번마 스위트파크, 2번마 퀸더퀸, 또 6번마 퍼펙트 보스 세 마필이 강자를 띄면서 팔리는 레이스죠. 그 밖에 4번마 스윙맨, 안쪽에 1번마 VIP 피킹, VIP 킹 이런 마필이 팔리는데 기본적으로 2번, 6번, 7번 안에서 경주가 끝날 가능성은 굉장히 높아 보이는 그런 에이스예요. 1번, 4번은 뭐 객관적 전력이 그렇게 센 마필이 아니기 때문에 입상 도전은 쉽지 않을 것으로 예상이 되고, 관심에 가는 마필은 6번마 퍼펙트 버스입니다. 기본 능력은 이 마필도 굉장히 센 마필이에요. 한번 이제 입상을 해내고 나면 충분히 연투 가능성까지 열려 있는 그런 에이스고, 데뷔전 또 지난번 많은 인기에도 불구하고 능력 발휘가 안 됐습니다. 데뷔전 때는 그 스타트가 매끄럽지 못했어요. 무릎을 꿇으면서 스타트를 하면서 능력 발휘가 안 됐고, 지난번은 편성이 굉장히 셌죠. 그러면서 좀 아쉬움을 남겼는데, 오경환 기수예요. 일단 뭐 문중원 기수와 오경환 기수 레벨도 다르고, 일단 퍼펙트 보스 자체가 힘도 많이 차가고 있는 그런 마필입니다. 따라서 세 번째 경주인데 데뷔 후 이번 경주를 통해서는 뭐 퍼펙트 보스가 상대마의 전력 이 세든 약하든 상관없이 충분히 입상을 노려볼 수 있는 그런 마필이기 때문에 2번, 6번, 7번 세 마필 중에서 가장 관심이 가는 마필은 6번마 퍼펙트 보스다. 이렇게 정리하겠습니다. 5경주 국산마 5군 1600m 경주입니다. 5번마 히든 챔프 중심으로 돌아갑니다. 1번마 해피투어, 2번 번쾌 장군, 뭐 3번 스마트 마린, 3번 핑크 블루, 또 9번 마인, 5번을 축으로 뭐
온통 빨간색으로 물들일 수 있는 그런 마필들이고 뭐 누가 바람이 불면 또 쉽게 대기리로 갈 수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후차권에서는 뭐 고만고만한 마필들이 팔려요. 배당 자체도 비슷하게 형성이 될 텐데 어쨌든 승급전을 갖는 마필입니다만 5번 히든 챔프는 인정하고 갑니다. 1600으로 늘어나는 경주어리가 정말 유리한 마필이에요. 지난번에 뭐 12마신 물론 편성은 강하지 않았고 선행을 가서 우승을 거머쥐는데 이번 기로 선행을 못 갈 수도 있어요. 안쪽에 이번 해피투어도 안쪽을 째면서 선행을 갈 수 있는데 히든 챔프는 단순한 선행만이 아닙니다. 따라가도 능력 발휘가 가능하고 1600이기 때문에 오히려 히든 챔프의 입선 전망은 더 밝다. 후차권에서는 여러 마리가 팔리는데 이게 그 배당에 대한 가능성도 좀 열려는 있어요. 제가 좀 관심 있게 지켜보고 있는 마필은 두 마필인데 안쪽에 1번마 해피투어와 8번마 메이저 댄서입니다. 해피투어 같은 경우는 모처럼 조경강도를 끌어올리면서 아주 훈련에 신경 써서 나온 그런 마필이에요. 그리고 1번 게이트입니다. 김동현 기수라면 안쪽을 째면서 선행 가능성이 열려있죠. 히든 챔프 같은 경우는 승급전에 1600이고 또 따라가도 되는 마필이기 때문에 그렇게 선행에 대한 욕심을 안 부릴 가능성이 높아요. 물론 뭐 밀어붙인 다음에 갈 수도 있긴 합니다만 그렇다면 안쪽 1번 해피투어가 안쪽을 째면서 비교적 쉽게 선행을 또 갈 수 있는 그런 조건이기 때문에 1600이라는 경주거리가 유리해요. 이 마필도. 지난번 1000m는 좀 능력 발휘를 해내기 좀 어려운 마필이죠. 그래서 그 전에 뭐 1600, 1300을 이미 여러 차례 뛰어왔던 마필이기 때문에 1600이라는 경주거리도 좀 더 유리한 그런 측면이 있고 8번마 메이저 댄서 같은 경우도 지난번에는 8개월의 공부를 가지고 나왔었던 그런 마필입니다. 뭐 컨디션도 그렇고 좀 기대에는 못 미쳤던 그런 마필인데 이번 경주는 부담 용량은 좀 4kg 많이 늘어나긴 했습니다만 훈련도 제대로 하고 나왔어요. 그만큼 컨디션이 올라오고 있는 마필이고 또 1600이라는 경주거리도 이 마필도 굉장히 유리합니다. 약간 좀 안쪽으로 기대는 그런 맛이 있었던데 그런 부분도 굉장히 많이 지금 상쇄가 되고 있기 때문에 경험치 백판이에요. 메이드댄서. 그렇지만 얼마든지 입상 도전이 가능한 보병이다. 이렇게 분류가 됩니다. 따라서 5번 히든 챔프는 인정하고 가고요. 후차권에서는 여러 마리가 팔리는데 1번마 해피투어 그리고 완전 비인기 마필의 8번 메이저 댄서에게도 기회가 올 수 있는 레이스다. 이렇게 정리하겠습니다. 6경주 국산마 5군 1300m 경주입니다. 이번 경주 훈련 경주죠. 배당판은 4번마 옥단여걸 7번 비바 빅토리 요 10조 김남중 조교사 집에 한집 마필이 대기로 팔려요. 저는 이게 뭐 대기로 그렇게 쉽게 끝나는 레이스는 아니라고 봅니다. 뭐 잘못하다가는 두 마필 모두 빠질 수도 있는 그런 레이스예요. 두 중에 한 마리는 입상할지 모르겠지만 두 마필이 동반 입상은 저는 어렵다 보여져요. 왜냐하면 보병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비바 빅토리나 옥당 요글도 물론 뭐 최근에 다 지난번에 우승과 준우승을 거머쥔 마필들이긴 해요. 그렇지만 옥당 요글도 승급제랑 부담도 있고 또 편성이 지난번이랑 비교할 수 없는 강해졌어요. 승급자 치고는. 비바 빅토리도 지난번에 바람이 많이 불었죠. 레이스가 잘 풀리면서 입상을 차지한 그런 마필인데 그게 다인 마필이에요. 그 이상은 없기 때문에 비바 빅토리나 옥단 요골도 그런 요소는 가지고 있고 체리 블로썸은 뭐 능력이야 충분히 경쟁력을 가지고 있는데 아직까지 상태감이 베스트에는 못 올라오고 있는 그런 조건이기 때문에 체리 블로썸도 뭐 큰 의미는 없지 않나 보여져요. 따라서 이 배당을 터뜨리는 마필들이 의외로 좀 많은데 이 5번 로얄 트리플도 가능합니다. 로얄 트리플 같은 경우도 지금 1800, 1600을 뛰다가 1300으로 내려왔어요. 이 마필은 1300까지가 적정거리예요. 뭐 1000m나 1200이 좀 낮긴 한데 근데 문제는 스타트가 안 되는 마필이죠. 그러다 보니까 1000m, 1200은 또 스타트가 워낙 안 되기 때문에 따라가기가 좀 어려운 마필이에요. 그렇다면 로얄 트리플의 적정거리는 역시 1300이라고 봐야죠. 따라서 모처럼 정말 1300으로 내려와 있는 그런 조건이기 때문에 로얄 트리플 상태감도 좋아요. 충분히 경쟁력을 가지고 있고 1번마 개우지 코지 같은 경우도 지난번에 발주가 매끄럽지 못하면서 늦발을 하면서 아쉬움을 남겼는데 원래 스타트 능력을 가지고 있는 마필이죠. 1번 게이트에서 선행권에서 움직인다면 1번마 개우지 코지도 고배당의 주역이 될 수 있는 그런 마필입니다. 따라서 이번 경주 배당판은 뭐 한집 마필인 4번 7번이 높은 대기를 형성하겠습니다만 1번마 개우지 코지나 5번 로얄 트리플의 도전도 결코 만만치 않은 레이스다. 이렇게 정리하겠습니다.
7경주 국산마 4군 1300m 경주입니다. 이번 경주는 10번마 다이내믹 스타 중심으로 2번마 윈드파크가 대기를 형성하는 그런 레이스고요. 여기에 3번마 바운드 퀸즈, 또 7번 샤인스타, 8번 동방불패. 일단 다이내믹 스타나 윈드파크의 대기를 가능성도 열려있는 그런 레이스예요. 다이내믹 스타 같은 경우는 뭐 부담 병량은 3.5가 늘어나긴 했습니다만 충분히 역시 단거리 1300이라는 경주거리에서는 역시 능력 발휘가 가능한 그런 마필이죠. 따라서 뭐 편성이 강하지 않기 때문에 외곽입니다만 뭐 따라가도 되는 마필이고, 이번 뭐 윈디파크는 지난번에 초반에 너무 무리한 레이스를 운영하면서 아쉽게 3차기에 머무른 그런 마필입니다. 따라서 안쪽 게이트에서 선의 가능성까지 열려있기 때문에 윈디파크 다이내믹 스타 대길의 가능성이 열려있는데, 여기서 복병은 11번 꼭대기입니다. 이 꼭대기란 마필은 사실 최근에 컨디션은 굉장히 좋았던 그런 마필이에요. 근데 이 꼭대기 같은 경우는 데뷔 초반에는 발주가 굉장히 잘 됐던 그런 마필인데 최근에 발주가 안 돼요. 그리고 최근 두 차례가 모두 그 기립을 하면서 출발하면서 아무것도 할 수 없었는데, 이번 경주는 그래도 끝번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는 훨씬 더 좀 낫지 않나 싶어요. 따라서 이 꼭대기가 뭐 기립 출발만 안 하고 정상적으로 게이트를 빠져나온다면 컨디션이 계속 좋았단 마필이고 이번 경주도 좋아요. 그렇다면 꼭대기에 이변 가능성도 열려있는 그런 애 있습니다. 따라서 액면적으로는 뭐 10번, 2번의 동반 입상을 배제는 못해요. 그렇지만 유일한 변수가 있다면 역시 외곽 게이트 11번 꼭대기가 유일한 변수다. 이렇게 정리하겠습니다. 8경주 혼합 4군 1000m 레이스입니다. 이번 경주 박남규의 두 번째 출전 경주인데요. 자, 이번 경주 출전 두수는 8두 좀 단촐합니다만 내용적으로는 뭐 안 되는 마필이 없다 싶을 정도로 다 나름대로 경쟁력을 가지고 있는 그런 마필들이에요. 그 중에서 역시 제 관리형 복병을 한두 정말 진하게 노려갈 텐데요. 배낭판은 8번 부경대박, 또 오랜만에 휴양을 하고 나오는 3번 에버그랜트리 두 마필이 대기를 팔리는 그런 레이스입니다. 그 밖에 뭐 2번마 차터드림, 또 5번마 로얄켈리, 6번마 I'm Your Mother 이런 마필이 팔리는데, 부경대박 같은 경우도 승급 전에 외곽 게이트는 부담은 좀 있어요. 지난번에도 19주 공부엘 가지가 나오면서 바로 능력을 발휘했던 그런 마필인데, 이 외곽이기 때문에 선행을 못 갈 수도 있습니다. 이게 안쪽에 발빠른 마필들이 좀 많이 있죠. 뭐 전사 이후에랄지 하늘의 뜻도 그렇고, 특히 에버그랜트리 같은 경우도 얼마든지 선행을 띄울 수 있는 그런 조건이기 때문에 부경대박도 그런 측면에서는 일말의 불안감이 있고, 에버그랜트리는 상태감은 좋아요. 오랜만에 42주 만에 나왔지만 상태감은 좋고 1000m라는 것도 나쁘지 않은데, 아무래도 그 공백의 후유증을 어떻게 극복할 수 있냐, 이게 이제 관건이 되겠죠. 다른 마필도 되는 마필이 굉장히 많습니다. 따라서 이게 3번, 8번의 대길의 가능성은 전 정말 높지 않다고 봅니다. 이게 잘못하다가는 뭐 두 마필 모두 빠질 수도 있고 다 나름대로 한 발이 있는 그런 마필들이에요. 따라서 뭐 컨디션의 변화가 뚜렷한 그런 마필이고, 뭐 제가 관리형 마필이기 때문에 이 편성에서 전개적인 메리트도 좀 가지고 있습니다. 빠른 페이스이기 때문에 역시 한 발이 더 가능한 그런 마필이기,다는 점에서 그 마필을 과감하게 배팅의 축으로 역시 복대본 막권을 주력 막권으로 고배당을 노려가는 오늘 두 번째 추천 경주입니다.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구경주 국산마 4군 1600m 경주입니다. 1번마 하늘누리 중심으로 배당판이 돌아갑니다. 여기에 3번마 백아원, 9번마 에이스의 선물, 8번 라이징 코리아, 4번마 라이징 프린스 여러 마필이 팔리는데, 1번마 하늘누리는 인정하고 갑니다. 비록 뭐 승급전이긴 합니다만 역시 1600, 지난번 1600에서 좋은 모습을 보여줬죠. 1번 게이트입니다. 이번 경주 선위권에서 움직이는 그런 마필이기 때문에 역시 전개적인 메리트를 가지고 있고, 승급전 치고는 역시 편성이 강하지 않습니다. 1번마 하늘누리 충마로 인정이 되는 마필이고, H의 선물 같은 경우는 선행을 갈 수도 있는 마필이에요. 근데 이제 외곽 게이트에 좀 불리함이 있고, 지난번에는 그 뒷다리가 좀 좋지 못했던 그런 마필인데 그런 부분이 좀 좋아지긴 했어요. 그렇지만 역시 문제는 1600이라는 경주거리가 조금 문제가 됩니다. 따라서 원래 거리가 길게 안 나오는 마필인데, 물론 이제 지난 10월 달에 보면 뭐 1800에서 3착을 했고 10월 29일 날은 1600에서도 우승을 거머쥐긴 했지만
그때는 비교적 선행을 좀 깔끔하게 갔는데 이번 경기는 안쪽에 3번마 배가원도 KT 이탈리아의 빠른 마필이기 때문에 선행을 가는 과정이 그렇게 지난 1600이나 1800에서 나름 착순권에 진입할 때의 그 정도의 선행을 가기는 좀 어렵다는 점에서는 X의 선물도 불안 요소가 있고 배가원도 마찬가지예요. 승급전이고 역시 1600으로 늘어난 경주거리가 결코 유리하지 않은 그런 마필이죠. 따라서 관심 마필은 2번마 신천여망과 4번마 라이징 프린스입니다. 신천여망 같은 경우도 거리는 길게 나오는 마필입니다. 1600이라는 경주거리도 좋고 또 안쪽 게이트인데 유연명 기수라는 점에서는 역시 한 타임 빠르게 선입권에 붙여놓고 레이스를 풀어나갈 수 있는 그런 마필이고 4번마 라이징 프린스라는 마필도 지난번에 1600에서 4차기에 머물긴 했습니다만 뭐 상태감은 점점 올라오고 있고 워낙에 힘으로 뛰는 마필이기 때문에 라이징 프린스에게도 레이스 흐름이 그렇게 이번 경주가 빠르지가 않아요. 그렇다면 막판 한 발이 가능한 그런 마필이죠. 따라서 충만한 하늘룰이 나와 있는데 후차권에서 팔리고 있는 뭐 에이스 선물이나 배가원보다는 오히려 거리적인 측면도 그렇고 전개적인 메리트를 가지고 있는 2번마 신천여망이나 4번마 라이징 프린스에게 오히려 기회가 올 수 있는 레이스다. 이렇게 정리하겠습니다. 십경주 국산마 3군 1800m 경주입니다. 4번 포나인지 중심으로 배정판이 돌아갑니다. 여기에 5번마 로얄아트, 7번 우사인 너트, 2번마 베이킹즈, 8번마 시선포착 이런 마필이 팔리는데 4번 포나인지는 충분히 인정하고 갑니다. 지난번에 자리를 좀 못 잡고 약간 그 초반에 페이스를 좀 빨리 가져갔죠. 그러면서 약간 경합을 했다 그럴까 좀 외곽을 돌면서 좀 아쉬움을 남겼던 마필인데 뭐 지난번 1800에서 충분히 한 차례 적응을 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따라서 포나인지 편성도 강하지 않고 뭐 선행도 쉽게 나갈 수 있고 아니면 베이킹즈 보내놓고 뭐 선의권에서 여유 있게 따라가는 그런 조건이기 때문에 포나인지는 이 편성에서는 빼기 어렵습니다. 충마로 인정을 하고 가고요. 로얄아트 같은 경우는 지난번에 승급전이었어요. 뭐 1800이라는 경주거리는 나쁘진 않습니다. 근데 워낙에 이제 이 마필도 힘으로 뛰는 그런 마필인데 이게 지금 베이킹즈나 포나인지가 그 앞선인데 레이스 흐름이 그렇게 빠르진 않아요. 따라서 뭐 로얄아트에게도 기회는 올 수 있는 그런 조건이고 8번마 시선포착도 가능합니다. 시선포착도 지난 11월 달에 3착에 머물렀던 그런 마필이고 지난번에는 역시 뭐 워낙에 편성이 강해서 비인기마로 전략을 했습니다만 막판에 올라올 때 탄력은 상당히 좋았던 마필이에요. 따라서 이번 경주 역시 뭐 조경들을 좀 더 끌어올려 놓고 나왔다는 점 또 워낙 장거리 혈통이기 때문에 1800이라는 점도 나쁘지 않은 시선포착에게도 기회가 올 수 있는 그런 애 있습니다. 따라서 4번 포나인지는 충마로 인정을 하고 가고 5번은 로얄하트도 가능합니다만 오히려 배당에 대한 메리트는 8번 시선포착 쪽에서 형성이 될 가능성이 열려있는 레이스다. 이렇게 정리하겠습니다. 11경주 2등급 1600m 경주입니다. 오늘 박람규의 세 번째 추천 경주인데요. 이번 경주는 제 스타일대로 정말 999까지 노려가는 오늘 세 번째 추천 경주입니다. 정말 혼전도가 극심해요. 인기 마필과 비인기 마필의 격차가 정말 크지 않은 데 있습니다. 11번마 최강포스원, 12번마 기가스피드, 안쪽에 2번 인더백. 요 세 마필이 그래도 좀 많이 팔리는 임계 상강이라고 보여지는데 하나같이 믿을 마필은 없어요. 기가스피드도 그렇고 최강포스원도 그렇고 인더백도 그렇고 뭐 편성 때문에 팔리는 그런 마필들이기 때문에 이런 마필들을 믿고 들어갈 수 있는 그런 레이스가 아니고 대신 보병권에 있는 마필들은 상당히 상태감도 지금 많이 올라온 마필들이 많기 때문에 보병마들이 정말 우글우글한 그런 레이스입니다. 그런 레이스에서 굳이 불안한 인기 마필들에게 현혹이 될 필요가 없는 그런 레이스고 그 중심에 제가 축으로 놓고 들어가는 마필은 정말 인기도에서 많이 밀려있는 그런 마필입니다. 최근에 뭐 보여준 냉면적인 측면에서는 정말 아무것도 없는 그런 마필이에요. 당연히 뭐 비인기 마필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박람규가 그 마필을 놓고 갈 때는 다 그만한 이유가 있는 거죠. 컨디션도 좋아졌고 편성도 그렇고 또 레이스 흐름도 그렇고 충분히 우리에게 정말 고배당의 기회가 왔다고 봅니다. 저는 금마필을 과감하게 배팅에 축으로 넣고 복대본 막권을 역시 주력 막권으로 과감하게 고배당을 노려가는 박람규의 오늘 세 번째 추천 경주입니다. 많은 관심과 성원 당부드리겠습니다. 예상으로
박남규의 특별한 방송은 오늘 여기까지입니다. 저는 오늘도 현장에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